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파이어사이드 챗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AB180 신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CTV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네, 먼저 CTV라고 하면 커넥티드 TV라고 하는데, 케이블에 의존하던 전통 TV와는 다르게, 쉽게 말해서 코드를 자르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TV를 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CTV 시장의 성장은 이제 컨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출 창출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컨텐츠의 다양화라는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면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4가지 영역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광고 지면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광고 집행과 실시간 입찰, 타겟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이어사이드 챗에서는 이제 한국 CTV 시장의 각 영역에서 선두 플레이어로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한국 CTV 시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윤규 이사님께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티브 인텔리전스의 김윤규라고 합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주니어 때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통신, 언론 이쪽에서 데이터쟁이로 좀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도 해보고, CRM 캠페인도 해보고 이렇게 좀 살다가 이제 벤처로 좀 떠나고, 그 다음에 사업체 운영도 한번 해보면서 온라인 광고 쪽에 이제 몸을 좀 들이게 됐고요. 이제 그 뒤에 SK 플래닛에 입사를 해서 국내 최초로 DMP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만들고 이제 기획하고 구축하고 상용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화 모델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서 에드텍이랑 데이터랑 그렇게 좀 접목해서 하는 업무를 이제 좀 더 깊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티브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저희 자체 DSP인 크로스 타겟 플랫폼이랑 그리고 DMP 그 데이터 제휴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드레서블 TV랑 그다음에 CTV 쪽 그 TV 관련 사업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조한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스타트업인 뉴아이디어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김조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는 기구 개발자,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다가 LG전자에서 웹OS TV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적인 CTV 플랫폼이죠. 웹OS TV를 기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티보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검색 추천 광고 쪽을 아시아 사업 개발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에서 미디어 전략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고맨컴퍼니에서 쇼폰 기반의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아잇을 론칭했던 경험이 있고, 제가 2017년에 그 동영상 OTT 플랫폼들의 어떻게 보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썼어요. 그 플랫폼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책 출간을 2년으로 해서 지금 부산행이나 아니면 7번 방의 선물의 유명한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와 2년을 맡게 돼서 비디오 플랫폼 사업을 2019년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 그다음 전 세계 미디어 광고 플랫폼 TV 제조사와 파트너십 담당하고 있고요. CTV 내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불모지였던 CTV 쪽에서의 광고 운영 업무를 2020년부터 맡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들어보니 뉴아이디에서는 이제 광고 지면으로서, 모티브 인텔리전스에서는 CTV 영역의 프로그래매틱 광고 집행과 실시간 입찰 이 부분에 연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CTV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김조한 이사님께서 CTV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었는데 CTV는 커넥티드 TV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페이 TV를 제외해서 TV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TV를 CTV라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CTV보다는 스마트 TV에 더 가깝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삼성과 LG 같은 OS가 내장된 스마트 TV를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북미나 아니면 유럽에서는 셋탑박스나 혹은 그런 작은 스틱 같은 걸 꽂아서 시청하는 로쿠나 아마존 파이어 TV 같은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게임 콘솔을 통해서도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CT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IPTV나 케이블에서 보던 동영상이 아닌 이제 CTV라는 플랫폼 내에서 보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요. CTV란 컨셉이 뜨기 시작한 거는 이제 당연히 넷플릭스랑 훌루 같은 동영상 서비스 때문이고 미국 미디어 시청 시간에서 볼 때 넷플릭스의 시청 시간이 20%가 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유튜브, 훌루가 쫓고 있는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TV 쪽에서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모바일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 세계 미디어에서 특히 북미에서는 CTV 쪽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유튜브도 CTV에서 시청하는 시간이 이제 한 37%까지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좀 정리가 필요해서 홀로의 경우는 뭐 TV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고객들, 그러니까 TV 시청이 줄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광고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디지털로 전환할 수는 없고 TV 광고주는 디지털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TV 광고주들한테 희망이 되는 플랫폼이 된 게 CTV입니다. 홀로 같은 서비스들.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외에 홀루 같은 경우는 TV에서 컨텐츠를 보면서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TV 시장이 광고와 연결되어 수 있게 보여줬다는 게 또 홀루의 대표적인 예고. CTV가 또 독특한 게 북미에서는 모바일보다는 광고 시청 시간이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북미 기반으로 유럽, 그다음에 남미까지도 요즘에 가장 뜨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CTV 시장이 광고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광고 시장에서 CTV는 어떤 역할을 하고 광고주들이 CTV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은규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TV를 보는 사용자들의 행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V의 위상을 보면 예전에는 진짜 TV 광고 자체가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제일 절대적인 아주 적합한 매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시청률 뭐 50%, 뭐 70%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뭐 시청률 10% 넘기기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층들이 TV를 잘 안 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OTT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OTT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OTT의 특징을 보면 우선은 콘텐츠 간에 서로 이제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나를 보면 이 콘텐츠는 뭐 다른 OTT에서는 못 보는 서로 배타적인 거에다가 그다음에 경쟁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둘이 이제 콘텐츠 경쟁을 무지하게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하나의 이제 OTT 서비스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니즈를 다 충족 못하는 상황이 좀 죄송합니다. 네, 좀 벌어지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본다든지 그러면서 OTT는 이제 사용량은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가입은 좀 한두 개 정도로 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를 보면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는 AVOD 시장도 지금 같이 커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CTV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OTT랑 이제 그 AVOD를 둘 다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주들은 이 CTV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젊은 층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컨텐츠를 굉장히 헤비하게 소비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CTV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유선 방송을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는 코드 커팅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 대신에 개별 뉴스 앱들이 또 활발하게 본인들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광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CTV 시장의 큰 성장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미국 시장의 빠른 성장에 이어서 한국도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분께서는 그 각각 비즈니스에서 어떤 포지셔닝과 전략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뉴아이디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뉴아이디의 경우에는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 FAST라고 하죠. 이 FAST 형태로 한국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컨텐츠를 글로벌 CTV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면서 지면으로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뉴아이디의 컨텐츠를 공짜로 보는 대신에 유저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한테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IPTV의 미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TV의 셋탑박스나 지상파처럼 전파를 송출하는 방식이 아닌 TV 제조사나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이 IP 기반으로 스팀을 통해서 송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경험과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셋탑이나 뭔가 돈을 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 앱이나 아니면 TV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가상 채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플레이지라고 하는 패스트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해외에서는 뭐 저희가 북미, 유럽, 남미에서 특히 일본도 포함해서 40여 개 채널을 약 20개 플랫폼에 송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1억 가구가 가시청 가구고요. 월 450에서 500만 정도가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채널로는 K-팝 채널의 뉴 K-팝, 그다음에 뉴 K-무비, 그다음에 베이비샤크 TV, 그 핑크퐁으로 유명한 베이비샤크 TV를 저희가 CTV 쪽에는 채널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전송을 하고 있고요. YG TV, 그리고 한국 드라마로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플랫폼이죠. OTT 플랫폼인 라쿠텐 비키의 영상들을 가지고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서 뭐 LG나 삼성 뭐 이런 TV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던 여러 채널들에 대해서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케터가 지금 바로 UID 지면에 광고를 만약에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뭐 국내 해외에서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옆에 계신 모티브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랩과 같은 광고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트레이데스크나 젠더나 웨그나이트 같은 프로메틱 광고하는 파트너들, 저희가 20개 넘는 광고 플랫폼 파트너들, 에드테크 회사들과 다 계약이 돼 있어서요. 뉴아이디 지면에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뉴아이디는 아시아 콘텐츠를 글로벌로 유통을 하는 회사지만 북미의 경우 센서스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는데요. 백인 비율이 60%가 넘고요. 소득이 5만 불이 되는 시청자들이 50%가 넘어서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콘텐츠를 타겟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뭐 하이 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엔 국내에서는 첫 번째 플레이어이신가요? 네, 한국, 중국 콘텐츠를 가지고 패스트 채널을 만들어서 북미, 유럽, 남미에 서비스를 한 저희가 첫 번째 회사고요. CJ E&M도 최근에 패스트 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 아시아 콘텐츠를 북미나 유럽에 진출한 건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전 세계 50개 CTV 광고 플랫폼 회사로도 선정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삼성과 뉴아이디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티브 인텔리전스의 김윤규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에는 바이브라는 회사가 플루토 TV, 삼성 TV 플러스, 로쿠와 같은 주요 CTV 파트너들과 연동을 한 뒤에 이 지면을 마케터가 채널별로 실시간 바잉해서 광고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브 인텔리전스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지면의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플랫폼 사업자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좀 늦게 시작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면 현재는 삼성전자, 삼성 스마트 TV 통해서 나가는 게 거의 다 전부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완전한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뉴아이디, 그리고 CJ, 이렇게 한 3개 사업자가 주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롬캐스트, 이제 구글의 크롬캐스트나 애플 TV도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좀 미미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CJ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는 삼성, 그리고 CJ, 그리고 이제 뉴아이디 3개사랑 다 연동이 돼서 스마트 TV, 삼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TV에 있는 광고 영역은 광고를 다 송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그 삼성 TV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도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도 그 지면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쪽으로 광고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아이디 쪽에서 곧 이제 LG도 오픈하신다고 하고요. 그 주로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제 저기 플랫폼 쪽의 플레이어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CTV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 속도가 좀 더디긴 하지만 실시간 입찰 방식의 입장에서만 보면 국내는 어드레서블 TV라고 해서 기존에 좀 발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2018년부터 SK 브로드밴드랑 제휴를 해서 그 대부분의 케이블 채널에서는 이제 그렇게 실시간 입찰 형식으로 타겟팅 광고, 그다음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 그 지상파도 이제 합류를 해서 IPTV 3사가 동시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쪽은 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뭐 플랫폼 사업자, 케이블사, 그리고 지상파까지의 여러 이제 파트너사와의 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설명해주신 방식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국내 플레이어는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스마트 TV, 그러니까 그 CTV 쪽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사업자가 주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삼성전자, 이제 뉴아이디, 그리고 CJ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콘텐츠만 제공하는 이제 그쪽은 좀 별개로 하고, 그리고 삼성이 이제 SSP 몇 곳과 연동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대회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오픈 안 하고 있고, 그 플레이어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 커팅 얘기를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이제 방송을 보는 단말 그 가격이 되게 비싸서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커팅이 많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국내는 사실 이제 인터넷 쓰면서 TV에서 TV 보시면 한 10,000원이면 보시잖아요. 그래서 코드 커팅이 그 미국과는 다르게 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 커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어드레서블이 있었는데 그게 CTV로 급격하게 넘어온 것 같고요. 근데 아직 국내는 코드 커팅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TV랑 어드레서블이 두 개 이제 좀 축을 좀 다르게 해서 각각 성장하고 있는 걸로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시간 입찰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보면 주요 플레이어들은 CTV 쪽 주요 플레이어들, 그리고 어드레서블 쪽 TV 플레이어들, 이제 IPTV 3사, 그리고 개발 쪽에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니포인트 미디어가 또 하나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나 CJ도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IPTV 3사 중에서는 SK가 조금 특이한 행태를 좀 보이긴 하는데, 아까 이제 뉴아이디 이제 김주환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레이제트라고 하는 단말기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그런 단말기인데, 어드레서블을 서비스를 하면서, 그리고 CTV랑 OTT 확대라고 하는 그 시장을 또 무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두 시장을 대비해서 플레이제트라고 하는 단말기를 따로 출시해서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면, CTV 지면 광고의 또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티브 인텔리전스에서는 어떠한 유저 매칭 방식을 사용해서 타겟팅을 좀 시도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시계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지는데.
네, 사실 그 유저 매칭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단말기끼리의 이제 매칭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CTV 쪽은 플랫폼을 지금 아직 그 점유하고 있는 곳이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국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곧 오픈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드레스블 말씀드렸지만 어드레스블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도를 해서 상용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톱박스에 있는 광고 아이디랑 모바일에 있는 광고 아이디랑 둘이 페어링을 해서 모바일 DMP를 그대로 TV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출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가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사실 유저 매칭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쿠키, 뭐 삼자 쿠키 금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UID 2.0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그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저 매칭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저희도 개발하고 좀 적용을 좀 완료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뉴아이디에서도 이제 뭐 타겟팅이나 아이디 매칭 관련해서 좀 어떻게 뭐 광고 지면을 본 유저가 이후에 어떻게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CTV에서 광고 전환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이 TV에서 광고를 보고 결국에는 모바일로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사실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쥐고 있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미에서는 QR코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고 CTV에서는 QR코드 굉장히 변변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R 수치에 되게 중요한 점을 두고요. Completed Viewing Rate들 9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TV 광고가 끝나고 리마인드 배너 광고를 QR을 노출하는 기술을 LG전자와 함께 개발했는데요. LG 채널에서 패스트 플랫폼 LG 채널에서 8월부터 경험하실 수 있고 실제 QR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상이 전환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고 전환율이 95%가 넘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뭐 QR도 좋고 그다음에 광고 완주율 그래서 TV 광고주들이 내 광고를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봤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게 데이터로 계속 지표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특화시켜서 컨텐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가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만큼이나 또 마지막으로 중요해지는 부분이 바로 성과 측정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CTV 지면에 대해서는 사실 정립된 방법이 아닌 업계 자율 규제 그리고 표준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IP 주소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IP 주소가 이제 최근에 애플의 프라이버시 릴라이 같은 이제 개인 정보 이제 뭐 새로운 제약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 IP 주소가 이제 개인 정보와 비슷한 형태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제약 사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미국의 뭐 새로운 아이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뭐 더 트레이드 데스크나 라이브램프 같은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디벨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에어브리지 또한 같이 성과 측정 관련해서 앞으로 고민하고 디벨롭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한국 CTV 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네, 뉴아이디 그리고 모티브 인텔리전스 각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